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2025년도 10일에 손해평가사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제가 그 합격의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그 문제점을 오늘 해결해 보는 시간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도 2020년 초에 그 후배로부터 농작물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수입이 얼마나 돼? 제일 궁금하죠? 그 당시에 2020년 당시에 1년 수입이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억대 연봉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서 그때가 6회 시험이었으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는 친구와 함께 도전을 했습니다. 이게 6월 초에 시험을 1차 시험 봤는데 한 2, 3개월 준비했는데 평균 약 80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도 쉽겠지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 지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적은 비용으로 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냥 책을 읽는 수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2차 2과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그 과목을 계속 들었는데 한 10번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를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번에 6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암기만 했습니다. 공식을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딱 발표를 했는데 역시 60점에서 약 5점 모자라는 평균 5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그 다음부터 제가 도끼를 품었습니다. 도대체 이 농작물 손해평가사 뭐기에 이렇게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친구도 떨어지고 저도 성균관대를 나왔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은 그 당시엔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 은퇴하고서 생활하다 보니까 1년짜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한두 시간 하고 난 뒤에 그때는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공영 주차장 관리를 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서 만든 이 교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농검원에서 나오는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 방법이 공부하는 사람은 독학으로서는 공부해서 합격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준비를 했죠.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사를 공부할 때 우리 업무 방법서라고 하는 것이 뭐죠? NH 손부에서 실무자들이 평가하기 전에 실무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자가 바로 업무 방법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방법 쓰다 보니까 처음에 유럽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국 얘기 나오다가 일본, 중국 그러다가 다시 이탈리아 얘기 나오고 순서가 뒤죽박죽이다만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뒤죽박죽이 아니고 팔았던 상품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다 보니까 순수대로 했단 말이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럽 공부하다가 또 한국 공부하다가 다시 이탈리아 공부하다가 막 뒤죽박죽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세계사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벼농사부터 공부를 하자. 그래서 순서를 업무방법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적과전 종합위험이단 말이죠. 가장 어려운 품목이 먼저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논작물부터 그 다음 밭작물, 논작물을 알게 되면 밭작물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적과전을 공부하는 그래서 순서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를 바꾸어서 현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것만 보면
재수강하고서 최고 점수가 나온 게 92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공부만 이 책만 가지고 하더라도 80점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회 시험 떨어지고 절치부심 1년간 제가 공부하면서 체계를 잡고 난 뒤에 이제 친구한테 시험도 치기 전에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도 좀 듣고 해서 이제 자신이 좀 있었죠. 전국에 수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 결과는 그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뭐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평균 한 90점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제가 5월 달에 돼서 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 친구한테 전화로 많이 알려줬죠. 자, 적가전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 평가 방법은 왜 그렇지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두 사람 다 우수한 성적으로 7회에 합격을 해서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체계를 좀 바꾼 재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공부하는 데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하는 부류는 세 파트가 있죠. 하나는 나는 인터넷 강의, 학원 강의 필요 없어 해서 혼자 독학하시는 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합격률은 1% 미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인터넷 강의를 이제 듣다 보면 여러 학원이 있습니다. 방문각도 있고 기타 학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맞는 학원, 맞는 인터넷 강의를 선정할 때 한 서너 시간 정도 투자해서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맞아 라고 했을 때 쭉 가야 됩니다. 중간에 변경하는 것보다 첫날에 입문하기 전에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가장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선정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합격률이 높은 것은 역시 직접 학원에 나와서 강사를 보면서 강의 듣고 메모하고 그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2025년도 10일에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은 70% 정도 합격하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차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손자병 보면 나오죠. 손무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란 이길 것을 뻔히 알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평가서는 딱 보면 시험 치기 전에 난 이번에 합격할 수 있어. 합격이 힘들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만큼 그 작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합격하기가 쉽다. 그래서 손무를 항상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10일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했죠.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27년도부터는 이제 경년제로 시험을 도입 검토하겠다. 2년마다 시험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내년도에 1차 시험 동차 합격을 하든 혹시 떨어지더라도 2026년도까지는 합격을 해야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 평가 품목이 작년도 2023년도는 67개 품목이었어요. 그래도 올해 시험 볼 때는 70개 품목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80개 품목까지 늘어납니다.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목 속에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하면서 품종이 또 많습니다. 200개 이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농협에다 보험을 가입하죠. 가입하고 난 뒤에 농협에 따라서 현장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사고가 나서 현장을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 정권 가입하자마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그것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또는
보험가입을 많이 하게 되면 방문진단,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맡으면서 보험가입을 하듯이 우리도 가입을 하게 되면 정권,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하게 된다. 이 일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가 할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엔 이제 병충해입니다. 담보가 현재 보면 병충해를 다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병충해에서 담보하는 것은 벼, 고추, 그 다음에 감자, 복숭아 4개 품목에 대해서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데 감귤이라든지 다른 품목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점차 확대해서 그것을 보험가입을 하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병충해로서 죽었을 때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해평가사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병충해를 담보하게 되면 우리 일이 훨씬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최종 합격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은 제가 큰 그림을 그린다 그랬죠. 최종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보시면 첫째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자, 목표 설정. 제가 현재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2021년도 제가 손해평가사 합격하고 난 뒤부터 매년 제주도에서 2월달 되면 월동무, 당근, 메밀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0월달 되면 콩을 조사합니다. 제주도에 콩이 많습니다. 양배추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해보니까 수입이 매년 저는 한 30일에서 40일 정도만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 이야기도 제가 강의 도중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냐? 한 1,000만 원 좀 넘습니다. 지금도 활동하는 제주 지역에서 이제 협회 소속으로 되어서 프리랜서죠.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을 때만 신청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을 매년 1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체력을 보니까 80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현장에 가서 콩조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계약자분이 나이가 60, 70, 80인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약자하고 얘기를 나누기가 아주 좋습니다. 스무스하게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사인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일을 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여성분은 91세까지 왔죠. 남자도 87세. 그러니까 앞으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0세, 85세까지 연금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욕심이 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60대 초반까지도 협회에서 그 다음에 법인으로 스카우트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많이 올라갑니다. 하는 일이 많아지죠. 저는 욕심내지 않고 그냥 매년 그냥 매월 연금 1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이 대기업 다니면서 기업체 다니면서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매월 100만 원 정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합격만 하게 되면 들판에서 계약자 만나면서 평가하면 약 1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벌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떨어진 사람들 면담하다 보면 전체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때 아마 학원가에서 2차 1과목과 2과목 두 개 다를 강의하시는 분은 강의하는 학원은 드물죠. 근데 저는 욕심을 좀 냈습니다. 2차 1과목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2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 왜? 제가 1과목에 대해서는 2차입니다. 2차. 2과목. 1과목에 대해서는 우리 방문각의 인터넷 유료 신청자 학원에 나와서 강의 신청하시는 분은 특별 혜택을 드릴 겁니다. 1과목에 대해서는 2025년도 7월 1일부터 카카오톡의 단톡방을 운영할 겁니다. 그때 제가 암기 팁, 왜냐하면 1과목은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 팁 단톡방을 운영을 몇 년 했습니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방문각의 유료 회원 학원에서 수강하시는 분은 7월 1일 이전에 제가 단톡방을 초대해서 거기서 많은 정보를 줘서 암기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과목은 지금 제가 업무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 3년차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제가 강조하고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과목 책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이 과목의 이 교재는 업무방법서를 약 30% 없앴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입증되었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0%를 없애고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기본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10회 따끈따끈하죠. 지금 올해 시험 본 10회도 이 책에다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10회 문제와 문제풀이까지 했기 때문에 이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 다만 매년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면 업무방법서가 일부 개정이 됩니다. 그때는 부득이하게 내용이 적으면은 제가 유인물로서 대체할 거고 내용이 군정도 많으면 책을 새로 개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학원가나 뭐 유튜브 강의하는 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8대2의 법칙이다. 많은 분들이 20%를 포기를 하게 되면 시간은 그 20%에 이거는 나오겠지 1.2점 때문에 시간은 50%를 투자합니다. 80%도 50%. 그래서 과감하게 20%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하면서 요거는 제 의견은 시험에 시민에 나올까 말까 하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때 합격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향후에 이 기후변화에 따른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후가 지금처럼 태풍도 없고 온난화 현상도 없고 평화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기후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전문가들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농작물은 필수로 평가할 일이 많아진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지 하는 건 매월 말일이 되면 공부방에다가 이 A4지를 갖다가 한 10장 정도 붙여야 됩니다. 제 공부 스타일은 10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합격의 지름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과 집중해서 그러면 이 교재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냥 평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공부해도 읽을 때는 아는데 돌았으면 잊어먹고 할 거예요. 그거는 핵심 사항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점수 관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개의 파트를 제가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꼭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 강의는 지금 유일하게 전국에서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이버나 뭐 이렇게 유튜브 한 찾아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10개를 나누어서 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고 간혹 가다가 요즘 저를 벤치마킹에서 하시는 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아시아를 공부하고 유럽을 공부하고 미국을 공부하고 아프리카를 공부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알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업무방법서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에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다시 순서를 바꾸어서 뭐부터 하지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논작물, 가장 우리와 친숙한 논작물, 밭작물, 저가전 종합위험. 그래서 업무방법서 어떻게 나오죠?
적과전 종합위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걸 세 번째로 돌렸습니다. 논작물을 알게 되면, 그래서 오늘 논작물 맛배기를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강의하는지. 그래서 차별화된 강의를 할 것입니다. 논작물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원리가 밭작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 그 다음에 과수 12종, 오디, 복분자, 모화, 감귤,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공부하게 되면 내가 10개의 파트에서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자, 10개의 파트 시험이 나오는데 10개의 파트 시험 나오기 전에 우리의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그 개념은 어디 나왔지? 그 다음에 2차 1과목에서 쭉 공부를 같이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2과목이 과락이 1회부터 10회까지 통계가 2차 2과목에서 과락이 많아서 불합격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2차 2과목을 먼저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부분은 우리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농작물은 현재 70개 품목이죠. 그 다음에 가축, 시설. 이걸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전체 무엇을 공부해서 합격하지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작물에 대해서 시험이 70%가 배정이 됩니다. 이게 70%죠. 70%가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농작물과 다른 분야가 뭐냐? 가축이라는 말이죠. 가축에서 15%가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가 다른 시설 파트 15%죠.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가축 시설 파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 70개 품목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 다르지만 같이 묶어야 됩니다.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10개의 파트 중에서 7개가 농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작물하고 밭작물, 그 다음에 과수 12종은 평가 방법이 다르다. 그것만 알면 돼요. 왜 그렇지라고 의문점을 항상 가지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축은 아시겠지만 소, 돼지, 말, 그 다음에 닭이 요즘 중요합니다.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시험에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저는 패스할 겁니다. 그것까지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소 중에서 젖소, 그 다음에 말, 돼지, 닭 중에서 산란계,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고, 기타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이 중요한 부분에서 나올 것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 좀 하자. 그 다음에 시설 파트는 4개로 나누죠. 이것도 제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시설 파트에서는 AA, BB, C라는 공식만 이해하면 이게 반 페이지 정도에서 문제 푸는 걸 한 줄 풀기로 저는 다 해석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시설 파트는 그렇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시설은 아시겠지만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 4가지 파트를 아주 재밌고 알기 쉽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논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왜 평가를 하지, 밭작물은 왜 이렇게 하지,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논작물에 대해서 오늘 맛배기 강의를 좀 하겠지만 제 강의 기법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던 거는 책을 그냥 올려놓고 읽는 수준의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제가 오늘 이런 기회에 학원에서 저를 찾고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작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적과전 종합위험이든, 적과전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무방법서 제일 먼저 나오죠. 저는 세 번째 나오지만 사갑의 단감 떫은감인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2개월 내지 3개월을 공부해도 문제 풀기가 힘들더라. 그런데 저는 3일만 강의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은 21가지 법칙, 21가지 법칙을 만들어서 이것만 알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 12종은 제가 다시 1군, 2군, 3군 이렇게 해서 1군에 들어가는 것은 평가 방법이 비슷하고 2군, 3군은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드릴 겁니다. 그래야 공부할 맛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그냥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겠지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재미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 딱 두 부류입니다. 제 강의가 어렵다는 분이 있고 아주 재미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푹 빠져야 됩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 강의를 여러 수십 번 듣습니다.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느껴야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실사종은 제가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구는 그 핵심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는 왜 평가를 이렇게 하지? 복분자, 무화과, 감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재미나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비 보장, 원해시설, 인삼, 농업수익 감소 이렇게 해서 쭉쭉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험 출제는 나올 만한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20%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수 남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바로 패스하시고 꼭 필요한 것은 제가 방문각 가입하신 분들은 단톡방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궁금한 것 질문하고 하는 것을 7월 1일부터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방문각 회원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 책 구성인데요. 책 구성 중에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5년도 10일에 2차입니다. 2차 출제 예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강의 시간에 제가 다시 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5점짜리 배점과 15점짜리 배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